almost all of us are still alive. Trash. Refuse that didn't fit into the system. Until someone had the bright idea of recycling us. Do I look like my mother? Special. 네, 두 번째 작품은 하이라이프입니다. 네. 두 영화가 완전히 에드 아스트라가 약간 허허로운 어떤 그런 분위기, 네. 보고 나면 뭔가 현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 영화는 정말 뭐라고 할까 들끓는 것 같은 네. 그런 전 영화였죠. 솔직히 속았어요. 어떤? 포스터에. 아, 포스터의 다 보고 이미지는 나면. 한 우주인이 네. 한 조그만 갓난 아기의 손을 잡아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리고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아름답고 귀여운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없는 것 같은데. 조금은 요만큼은 네,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를 기대했다가 굉장히 정말 아스트랄하다라는 말을 쓰고 싶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가 굉장히 난폭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금기에 관한 어떤 부분들을 건드리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그 상상력이나 그것을 밀고 나가는 힘 같은 게 아까 에드 아스트라도 사실은 굉장히 이야기에 관해서 야심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화도 진짜 야심이 큰 영화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 정말 야심 후반부에 가면은 이 모든 우주의 탄생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있는 마치 트리 오브 라이프를 보는 것 같은 비슷해요. 스페이스 오디세이랑 이 영화를 역시 비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SF 영화의 숙명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건 비슷한 측면을 본다면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인간의 어떤 근원을 찾아가는 얘기인데 이 영화도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은 인간의 새로운 근원을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게 이런 우주선이 나오는 SF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냥갑처럼 직육면체로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공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구조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을 테고 유선형이 보통 우주에서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 정말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 그런 형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거기에 대해서 잠을 받았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영화에서 그 직육면체 모양 자체가 특이하기도 한데 그 직육면체는 의미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시각적으로는 일단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왔던 그 유명한 모놀리스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연관이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영화가 우주선이 사실상 감옥으로 은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영화의 어떤 그런 모양 자체가 사실은 갖고 있는 어떤 함의들도 있는 거죠. 이 영화의 이야기 자체가 지구에 살고 있었던 어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을 우주에 내보내서 인간 표본으로서 어떤 실험을 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주에 내보낼 때도 감옥의 형태로 내보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초반에 보면 약간 헷갈리지만 다 보고 나면 극 중에서 이제 이런 죄수이자 우주인들이죠. 그래서 우주 비행사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형수라거나 종신형을 받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차피 감옥에 있어야 되니까 니네 인류의 어떤 과학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보지 않겠니? 라고 실험을 제안하는 거죠. 근데 에드 아스트라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주 비행사인 주인공들도 사실은 속고 있죠. 네. 영화에 그냥 표면적으로의 알려준 그런 실험 내용은 뭔가 하면 블랙홀까지 가서 블랙홀은 회전 에너지가 엄청나니까 그것을 인류의 어떤 새로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하는 것처럼 속였는데 사실은 영화를 보면 우주여행을 오래 하면 이제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주에서 만약에 인간의 삶이 영속적이지 않다면 다음 세대를 출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말하자면 출산 실험을 위해서 이들을 보내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근데 어쨌건 영화 속에서 상황을 본다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딥스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줄리엣 비너시가 연기하는 과학자인데 근데 이 과학자도 알고 보면 이 사람도 종신형을 받은 혹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안에서의 세계는 굉장히 묘한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죠. 저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리와인드해서 봤어요. 네. 거꾸로. 저는 이 영화가 창세기를 뒤집어 놓은 영화 같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 영화의 끝이 사실은 이야기의 시작이고 그 시작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출발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리와인드를 해서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가 네. 또 한편으로는 타부, 인간의 금기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이 영화를 거꾸로 보게 되면 그 금기에 대한 의미도 약간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장면을 기점으로 한번 이게 시작점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에드 아스트라가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측면을 우주라는 화폭에 그린 그런 영화 같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영화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네. 이 영화는 그러면 지금 현재 문명 속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필연적으로 가는 필멸의 존재야. 네. 왜냐하면 그 끝에는 블랙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구로 돌아올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한 여정으로서의 삶은 무엇이냐? 감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거기서는 관계가 없는 생식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약간 좀 진화론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 속에서 사실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건 관심이 없고 인간은 어떻게 유전자를 후대에 보존하느냐만 사실 진화 시스템에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섹스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지만 생식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살만이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간이다라고 보는 굉장히 냉소적이면서 비관적인 인생관이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 속에는 결국은 최후의 어떤 한두 사람만 남겨놓으면서 새로운 뭔가를 제안한 거죠. 그러면서 이전의 그 문명의 시스템은 사실 작동 안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주선 안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는데 이게 다 사실은 사기이거나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장의 어떤 테마 같은 게 있는데 영화에서 무슨 정전이 있다거나 물이 샌다거나 이런 것은 기존의 문명이 여기선 작동이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화 속에서 이제 지구에서 계속 교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보고 난 건 교신이 아니고 사전에 그냥 교신하는 것처럼 속이는 프로그램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이전의 문명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사회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거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규범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그때의 새로운 규범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난폭하고도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막판에 하고 있는 거죠. 이 영화는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가장 대담무쌍한 방식으로 뒤집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인류 전체에게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뭔가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이제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다 공유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의 이야기 한번 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는 인간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가 있었던 세계는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간이 어떤 일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신락원을 해서 천국으로부터 추방돼서 그 둘로부터 인류가 생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은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시작했을 때는 인류가 있어요. 근데 인류 속에서 일부분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죠. 그러다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냥 딱 커플 한 사람 한 팀만 남는 거죠.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천국을 지옥으로 뒤집었고 네. 인류에서 한 쌍이 인류가 되는 이야기를 인류에서 다시 한 쌍으로 회귀하는 이야기로 영화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그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이야기 구조를 본다면 네. 에덴 동산부터 출발해서 인류가 만들어진 그렇죠. 다음에 네.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도 에덴 동산과 비슷한 방식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네. 마치 코끼리를 삼킨 네. 보아감의 그렇죠. 형태로 우주가 이렇게 사멸하지 않을까라는 질문 자체를 굉장히 난폭한 방식으로 네. 하고 있는데 네.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그렇죠. 답답한데 네. 마지막 남은 이 맞아요. 커플의 이야기가 사실은 네.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암시적이어서 약간 이렇게 주의 있게 안 보시면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맨 마지막 씬에 등장하는 어떤 것은 인류가 한테 굉장히 익숙한 어떤 의식을 비튼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영화 속에서는 사실은 기존의 의식들은 하나도 통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우주선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보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식 자체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미들을 다 없애버리고 맨 마지막에 그들은 어떤 또 다른 의식을 거행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결말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 클레어 드니 감독이 네. 이미지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기존의 우주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난폭한 이미지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우주선 안에서 어떤 기괴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줄리엣 비노시의 연기는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연기보다 난폭하고 정말 생생한 야생의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Doesn't seem to be doing you much good. Better than you think.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영화가 인류 터부라는 것도 이제 문명이 가한 금기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문명이 만들어낸 가한 거죠. 금지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터부에 관한 문제로 사실은 영화가 시작하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자기 아기한테 터부를 가르칩니다. 그 터부는 뭔가 하면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인간의 어렸을 때 배변이라든지 이런 거에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생의 문제도 있지만. 근데 이 영화는 그 배설물에 관한, 다시 말해서 몸에서 나온 것들에 관한 금기를 가르치는 초반이 사실 영화의 종반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영화에서 이제 난방기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때려서라도 난방기를 우리가 툭툭 치면 고쳐지니까 툭툭 치는데 역시 안 고쳐지죠. Taboo. Taboo. This is for me. But not for you. Not for you. Not for you. 그런 부분에서 이 난방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짜증을 내는 부분이 있는데 때리다가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되냐면 아까 얘기하던 얘기를 계속하면서 터부라는 게 나한테는 그렇지 근데 너한테는 아니야 라고 자기 딸한테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종반부에 사실은 또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클레드니가 중간에 약간 뜻밖의 이미지이고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우주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우주선이 광속의 99%까지 날아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주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뒤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앞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뒤로 가는 것 같은 이상한 네. 그 감각을 느끼게 되는데 어쩌면 클레드니가 만들고 싶어하는 세계의 상태가 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고 소멸된다고 한다면 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그 상태야말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우주 상태가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이제 코끼리를 삼킨 보아범에 비유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걸 뭐 빅뱅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빵 터져서 우주가 시작됐다가 팽창 에너지가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고 다시 축소돼가지고 원래대로 간다면 또 다른 우주가 시작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의 새로운 단계를 맞은 인류의 새로운 규범은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는 비유는 어쩌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유혹의 동물이 또 뱀이기 때문에 어쩌면 뱀은 순환하는 이미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한번 제가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나온 네. 굉장히 뛰어난 그런 두 편의 SF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셨으니까. 네, 하이라이프가 저는 좀 더 에드 아스트라보다 아스트랄했던 것 같아요. 아니 훨씬 더 아스트랄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 저는 끝간데 없이 한번 가보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에드 아스트라는 인간의 내면에 좀 더 집착하고 치중하고 파들어갔다면 하이라이프는 정말 인간이 생각하는 맞아요. 끝까지 한번 가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전 좋아하고 네. 충격적인 이미지도 많아서 좀 재밌었습니다. 네. 최고의 장면은 네. 제가 최근에 본 이미지 중에 가장 새로웠던 이미지였는데요. 에드 아스트라의 달 액션 장면입니다. 아, 좋았어요. 달에서 싸우는데 총알이 날아가는 것도 그렇고 뭔가 꿈속에서 나를 누가 공격해 오는 것 같은데 피해야 하는데 어딘가로 떨어지는데 중력은 적어. 뭐 이런 미묘한 관계와 상태를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헬멧이 부서졌을 때 거기에 막 테이프를 막 하는데 마션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마션에서 저런 일이 없어 참 다행이 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주에서의 전투를 묘사했는데 전 굉장히 새로운 이미지더라고요. 네, 우주로 나가도 결국 인간은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죠. 문명은. 그렇죠.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시각적으로도. 네. 저는 두 편의 영화 중에서 사실 둘 다 좋아합니다. 네. 하이라이프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좋아할 영화는 아니라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지만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한 편만 고른다면 저는 에드 아스트라가 더 좋았고요. 네. 장면은 전 반대로 하이라이프에서 고르고 싶은데 네. 제목이 나올 때 바로 그 장면. 네. 제목이 좀 후반부에 나오죠. 좀 한참 있다 나오죠. 그렇죠. 이제 네. 한참 프롤로그가 꽤 긴 편인데 네네. 그 장면에서 이제 동료들이 시신이 있는데 그 시신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우주복을 입힌 다음에 우주에서 말하자면 우주선 바깥으로 버림으로 인해서 일종의 어떤 무슨 장례를 치르는 것 같은 장면인데 네. 우주는 사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떨어지는 장면들을 쭉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떨어진다고 감각할 뿐이죠. 근데 어쨌건 그 막 떨어지는 압도적인 이미지 사이로 이제 하이라이프라는 제목이 뜨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뭐가 하이라이프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 보고 나면.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말하는 하이라이프라는 것은 다 보고 나면 인생을 바라보는 삶을, 인간의 문명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시각 같은 것을 영화가 일종의 말하자면 우화처럼 제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에서의 어떤 도발적인 상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하이라이프라는 제목과 연결되면서 정반대로 시각적으로는 동료들이 추락하는 것 같은 어떤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압도적인 느낌이 네. 와, 이거 진짜 굉장하게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네. 하이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로우도 없고 하이도 없잖아요. 그래서 네.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고 인간도 우주의 삶처럼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우주에서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럼 앞으로 새로 이제 반말로 서로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저는. 네. 우주에서 한번 만납시다. 네, 네. 네. 다이다이 빼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주체험 극과 극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멋진 SF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우주 영화 볼 때마다 인간이 참 상상력이 좋구나. 네.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에 나가지 못하지만 뭐 나가기도 하지만 저 끝간데 없이 먼 해왕성이나 명왕성 못 가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인간은 참 위대한 생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소설 쓰신 분만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또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두 편의 작품은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팽하. 팽아.